안녕하세요. 세무사 2차 회계학 일부 원가 회계편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시험 치르신 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시험이 끝나면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죠. 뭐 일정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될 건지가 되게 궁금할 건데, 자, 일단 시험은 끝났죠. 그리고 당락 여부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표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편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 그 원가는 뭐 똑같죠. 두 문제 3, 4번이 출제가 됐는데 일단 난이도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이제 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셨지 않았을까. 이제 첫 번째 부분이 3번에서 종합원가 계산과 결합원가 계산의 결합된 문제는 이전에도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변동원가 계산 개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번 문제의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에서는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까지는 흔히 이제 물어보는 주 내용인데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사실 불완전 정보에 대한 기대가치는 아마 좀 간과하고 패스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아예 통으로 날려버리는 건 무모하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있자. 특히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문제 정도는 좀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라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추세를 보면 그냥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약간의 응용력을 묻는 문제 또는 과거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중에서도 한 문제씩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비할 때도 물론 중요한 부분은 열심히 하겠지만 좀 중요성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통으로 날려버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강평 시작할게요. 자, 올해 난이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정도로 보고요. 근데 이제 약간 까다롭게 느꼈던 부분이 종합 결합에다가 변동원가 계산까지 혼합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가 나왔다. 그래서 이 두 부분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가회계, 관리회계 지금 각각 반씩이죠. 3번 문제가 원가편, 즉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혼합 문제가 나왔고요. 관리회계 편이 관련원가 분석하고요.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향후 대비는 자, 원가관리회계는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기본적인 논리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는 철저하게 논리를 물어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암기를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우리 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전체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야 범위를 줄일 수 있고요. 약간 응용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평이하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사이즈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제시된 문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해석을 하고요. 또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연습을 좀 틈틈이 하셔야 되고요. 전체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논리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 올해 이제 출제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3번이 이제 종합결합 변동원가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4번이 관련 원가 분석하고 이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서술 같은 경우에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은 2차 요거는 우리 이제 중요하게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즉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제품원가의 구성요소로 보냐 안 보냐 그 내용이고요. 요게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과표 작성할 때 대안이 2개가 일반적인데 3개가 주어지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 빼도 되는 건 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2개가 서술형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꼈던 부분이 요거죠. 요거. 이제 결합원가 계산하고 변동원가 계산이 결합이 됐을 때, 근데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제조원가만 제품원가를 구성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각 공정별 원가 중에 변동원가 계산만 제품원가로 보고 원가 계산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에서 불완전 정보의 가치를 물어봤다는 거. 그래서 이 2부분이 조금 이제 까다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게 있죠. 최근 5개년 출제 범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에 여러 가지 쪼개져 나오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원가 쪽에서는 결합, 정상표준, 변동원가 계산이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관리회계 쪽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관련 원가 분석하고요. 대체가격 결정 파트가 뭐 중요하게 기존에 많이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 3번 시작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대용하다 보니까 문제를 좀 꼼꼼히 읽고요.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시면서 내가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좀 수집 정리하는 그런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문제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무는 X1년 초에 설립됐다. 자, X1년 초에 설립됐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기초재고는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일공정에서는 제품 A와 중간 제품 B. 자, 제품 A라고 했고 B는 중간 제품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B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가공을 하겠구나. 그리고 일공정에서 A, B가 생산이 되니까 일공정이 결합공정이구나. 이런 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 제품 B는 전량 2공정을 거쳐 C로 생산 판매되더라. 그리고 재료 원가는 변동 원가이고 전환 원가는 고정 원가다. 자, 요 문장이 이제 변동 원가 계산을 추가로 물어보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료는 각 공정 시작 시점에 모두 투입된다.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사실 전환원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럼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순실현가치법에 의해서 각 결합 제품의 배부, 즉 결합원가의 배부 방식은 순실현가치법이구나. 박스 안에 내용 볼게요. 일공정 보니까요. 착수 물량인 1000개, 완성품이 850개인데 일공정이 결합공정이잖아요. 그럼 850개는 A와 B로 쪼갤 수가 있는데요. A가 150단위, B가 700단위, 정확히 850이 맞죠. 기말저공품은 100단위인데 완성도가 50%래요. 물량으로는 파악해 보니까 50개가 부족합니다. 그 50개가 바로 뭐냐면 종료 시점에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 공손 수량이 25개, 비정상 공손 수량이 25개예요.
딱 물량 흐름도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공선하고 비정상공선 원가 계산해서 처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상공선 원가는 합격품 원가에 가산을 하고 비정상공선 원가는 손실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자료 보니까 제2공정에서는 제품 시 완성품이 700단위, 즉 이 공정에서는 제공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재료 원가가 42,000원, 전환 원가가 56,000원이에요. 그리고 3번 자료에서 제품 A는 추가 가공 없이 320원에 판매가 되고 제품 C는 300원에 판매가 되더라. 판관비는 없다. 이 자료는 순실현 가치를 계산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기본 자료고요. 그다음에 물음 보니까 물음 1번은 결합원가 총액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1공정 결합공정에서의 완성품 원가죠. 여기서 실수하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정상공선 원가를 가산해야 된다는 거, 그거 포인트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배부된 결합원가, 중간 제품 B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쉽죠. 왜? 완성품 원가, 즉 결합원가를 A, B의 순실현 가치 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물음 2번. 제2공정에서 완성품 원가, 요거는 제2공정은 제공품이었기 때문에 제2공정에서 발생된 원가가 완성품 원가인데 여기서 실수하는 포인트 바로 뭐예요? 결합원가 배분 금액을 합산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음 3번은 단기 순이익 계산하시오. 쉬운 것 같죠? 실수하는 포인트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비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이 이제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합원가든 추가 가공원가든 제품원가에 들어가는 원가는 뭐만 고려하면 돼요? 재료원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5번은 서술형 문제죠. 5번은 사실 우리 계산과 전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풀 수 있죠.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이익 차이는 첫 번째, 제품 원가의 구성 요소를 어디까지 보느냐, 즉 제품 원가의 범위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까지 제품 원가로 보지만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만 비용 제품 원가로 보더라.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게 처리하죠? 단기 비용 처리하죠. 즉 결국에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 이익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비용 부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큼 이익 차이가 발생하더라. 여기 서술형으로 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우리 제1공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기말 제공품 100단위 50%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곱한 거? 단위당 고정원가, 즉 단위당 전환원가 곱한 금액이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이익 차이 금액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실제 풀이 보겠습니다. 자, 재료원가는 변동원가이고 전환원가는 고정원가이다. 자, 요 말을 딱 보고 뭔가 변동원가 계산을 물어볼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단기 순이익 계산하시기 위해 주의할 사항은 비정상 공선원가를 기간병 처리해야 된다는 거.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그래서 매출원가도 변동제조원가만으로 계산을 하고요. 비정상 공선원가도 변동원가만으로 계산을 하더라.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비용 처리된 금액 차이다. 그래서 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전환원가, 즉 전환원가가 고정원가를 거랬으니까 환산량의 단위당 전환원가 곱한 금액이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 금액이 되겠죠. 자, 일단 물량 흐름도를 그려봤어요. 보니까 자, 1공정에서 1000개가 착수가 되고 850개가 완성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이 100개 50%, 여기까지는 주어진 자료고 딱 보니까 50개가 부족하죠. 그게 공정 종료 시점에 검사를 했는데 정상 공손 수량이 25개, 비정상 공손 수량이 25개. 그러면 정상 공손 원가를 계산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완성품 850단위 가산해야죠.
그게 바로 A, B에 배분해야 될 결합원가가 되겠죠. 자, 1공정에서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발생이 되고요. 각 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하는데, 자, 이제 A는 그대로 팔리고요. B는 중간 제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공정을 통해서 C가 생산이 됩니다. 이 공정에서도 재료 원가가 있고 가공 원가가 있어요. 이게 딱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죠. 기본이죠.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자, 이 문제는 변동원가 계산까지 혼합된 문제다 보니까요. 변동 제조원가만 골라보면 1공정에서 5만 원이고 2공정에서 42,000원이 되고요. 이 원가만 변동원가 계산 적용할 때 제품원가로 보면 되겠더라. 자, 물음 1번. 자, 먼저 1공정의 결합원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공정의 결합원가는 1공정의 완성품 원가다. 먼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보니까요. 완성품 850개, 정상, 비정상, 기말 제공품. 먼저 재료 원가는 공정초에 투입되니까요. 쭉에서 1000개가 되고, 전환원가는 균등 발생하는데 제공품의 경우에만 50%니까 50개 중 95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재료 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 전환원가 환산량은 950개가 되고, 뭐 해야 돼 이제? 환산량 단가 계산해야죠. 그래서 자, 환산량 단가 계산해 보니까요. 재료 원가는 50원, 가공 원가는 70원이 되죠. 자, 이제 완성품 원가, 제공품 원가 계산할 건데요. 완성품 원가는 102,000원이 되고 정상 공선 원가는 3,000원, 비정상 공선 원가도 3,000원이 되겠죠. 둘 다 공정 종료 시점에 검사를 하고 물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을 거예요. 기말 제공품은 8,500원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뭐 많이 다뤄봤지만 정상 공선 원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품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데 우리 공정에서 합격품은 완성품밖에 없죠. 즉 1공정의 완성품 원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2,000원 하고 3,000원 더한 105,000원이 되죠. 얘가 바로 뭐가 돼요? 결합원가이면서 총 결합원가는 105,000원이 됩니다. 이제 결합원가 배분해야죠. 방법은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A의 순실현 가치는 150단위를 320원에 팔면 48,000원. B의 순실현 가치는 700단위인데 가격은 300원이에요. 근데 추가 원가가 있죠. 42,000원, 56,000원 빼니까요. B의 순실현 가치는 11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보니까 16만 원이 되네요. 이걸 비율로 환산해 보니까 A, B 각각 30%, 70%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A의 순실현 가치 48,000원, B의 순실현 가치 112,000원, 비율로 환산해 보니까 30%, 70%. 그럼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결합원가를 이 비율대로 안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제품 A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31,500원, 제품 B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73,500원 해서 물음 1번은 해결을 했고요. 자, 이제 물음 2번 이공정의 완성품 원가. 자, 배분받은 결합원가 73,500원에다가 추가 원가, 제공품이 없으니까요. 다 가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공정의 완성품 원가는 171,500원 해서 2번도 해결을 했고요. 자, 물음 3번 단기순이익. 매출액은 쉽죠. 매출액은 자, A 150단위 320, B 700단위 300 하면 25만 8천원이 되고요. 매출원가는 일단은 전량 다 판매가 됐으니까 1공정에서의 결합원가, 그 다음에 2공정 제품 시효 원가 다 가산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결합원가를 A, B 쪼갠 다음에 A의 매출원가, B의 매출원가 각각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단기 생산량을 모두 다 판매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구분할 필요 없어요. 해도 결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결합원가하고요. 추가원가 더하니까 20만 3천원이 되고,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주의사항은 요거. 비정상 공손 손실은 단기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이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정상 공손 손실까지 고려하니까 단기 순이익은 52,000원이 됩니다.
물음 3번 봤고요. 자, 물음 4번. 자, 이 상황에서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원가 계산할 때 원가는 변동원가인 재료원가만 원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정원가는 고민할 필요 없이 재료원가만 가지고 환산량 계산해 보니까 1000개가 되고요. 환산량 단위원가는 50원이 되죠. 즉 한 개당 변동 매출 원가는 50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50원을 기준으로 완성품 재용품 원가 계산해 보니까요. 42,500원, 1,250원, 1,250원, 5,000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정상공선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품 원가에 가산해야죠. 가산해 보니까 자,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결합원가가 43,750원이 됩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요거 빠뜨리시면 안 되죠. 비정상공선원가의 원가도 1,250원이 되겠죠. 자, 변동원가 계산하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니까요. 매출액은 달라지지 않죠. 매출액은. 자, 그 다음에 변동매출원가는 결합원가에다가 이 공정에서는 뭐만 반영해야 돼요? 변동제조원가인 재료원가만 반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매출원가는 85,750원이 되고 이제 공원이익이 172,250원. 고정원가는 다 빼주는 거죠. 1공정의 전환원가, 2공정 전환원가 빼주니까 영업이익이 49,750원인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은 바로 뭘 빼야 돼요? 비정상 공손 손실을 빼야죠. 즉 변동매출원가는 85,750원이 되고요. 비정상 공손원가 1,250원 차감하니까 단기 순이익은 48,500원이 됩니다. 자, 물음 5번은 이제 서술형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부원가 계산의 제품원가 구성요소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이며 변동원가 계산의 제품원가 구성요소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의 변동제조간접원가다.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는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다. 요거까지 여기 서술형이고요. 굳이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다 보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럼 1공정의 제공품의 가공원가 환산량 곱하기 당위당 전환원가. 왜? 전환원가가 고정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3,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고정제조간접원가고요. 제공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이 50단위고 당위당 전환원가가 70원이니까요. 전부원가 계산 단기 순이익하고요. 변동원가 계산 단기 순이익의 차이는 3,500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3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도 우리가 문제 분석을 좀 해볼게요. 기본 자료 보니까 제품이 A, B, C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판매 가격이 있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있고 뭔가 좀 자료가 부족하죠. 일단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자료도 없고요. 추가적인 자료 보니까 1번에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은 10원.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하셔야 돼요? 자, 직접 노무원가 금액이 주어져 있으니까 임률로 나눠서 시간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자료 보니까요.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12원이다. 우리 조금 전에 자, 직접 노무원가를 임률로 나눠서 직접 노무 시간을 찾았잖아요. 거기에다 뭘 곱하면 돼요? 시간당 배부율 12원을 곱하면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까지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 고정원가는 56만 원이다. 자, 이 고정원가는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관련 원가라고 보는 거고요. 4번 자료 보니까 변동 판매 관리비는 각 제품 매출액의 10%라고 그랬으니까 써보면 되는 거죠. A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 100원이면 변동 판매비는 10원, B의 경우는 10원, C의 경우는 20원 찾아놨고요. 여기까지 보면 판매 가격하고 변동원가까지 계산해서 공원이익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료 보니까요. A, B, C 생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계를 활용하고 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1번 자료에서 우리가 뭘 찾아냈냐면 제품 단위당 노무 시간을 찾아놨잖아요. 이 문제는 약간 한 번 더 꼬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총 노무 시간이 제약이 돼 있다고 나와서 노무 시간당 공원이익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노무 시간 가지고는 변동제조 간접원가만 찾아내는 자료를 쓰고 실제 제약 제한은 노무 시간이 아니고 기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계 시간이 월간 총 몇 시간? 500시간이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제품 한 단위당 기계 시간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5번 자료가 또 한 번 더 꼬아놓은 거죠. 한 단위당 기계 시간 자료를 준 게 아니고요. 기계 시간당 생산량을 준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요. 한 단위당 기계 시간 역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기계 시간당 A는 100개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단위당 기계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 나누기 100개 하면 0.01시간이 됩니다. B의 경우에는 20개 생산하니까 0.05시간이 되고요. C의 경우에는 1시간에 15개 생산하다 보니까 0.0666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 자료 가지고요. 이 회사는 기계 시간에 제약이 돼 있고 한 단위당 기계 시간이 얼마인지 역산해야 되더라. 그리고 6번 자료 보니까 자, 제품별 월간 예상 수요량이 15,000개, 8,000개, 5,000개다 보니까요. 이제 총 5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 우선순위 결정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생산하면 되겠죠. 물음 1번 공원이익 월간 최적 생산량은 조금 더 우리 정리했던 자료만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자, 물음 2번 보니까요. 특별 주문 들어왔네요. 자, 제품비 8,000개래요. 가장 먼저 뭘 봐야 돼요? 제품 8,000개니까 자,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판매 수량을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 그게 바로 기회 원가가 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자, 특별 주문에 따른 변동 판매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동 판매 관리비는 추가적인 변동 원가 발생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대신 뭐가 더 들어가요? 고정 판매비 4만 원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기회 원가는 이제 특별 주문 수락을 위해서 기존 판매 포기하는 부분, 그 부분이 기회 원가가 되고요. 2번 자료는 증분 이익이 최소한 0보다 크게 되는 최소 판매 가격 계산하면 되고요. 자, 물음 3번이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인데요. 지금 5,000개 팔 확률이 40%, 15,000개 팔 확률이 60%래요. 근데 대안이 자동화, 반자동화, 수작업이 있잖아요. 자, 3개가 있더라. 근데 물음 1번 보니까요. 자,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A의 생산 방식 중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생산 방식은 무엇인가? 서술형이죠. 자, 요거는 딱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게 좋은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자, 자동화하고 반자동화 보니까요. 어떤 게 우월한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황일 경우에는 반자동화가 성과가 크고요. 호황일 경우에는 자동화 성과가 커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이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수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자동화보다 성과가 낮습니다. 즉 확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수작업은 항상 반자동화보다 성과가 낮기 때문에 얘는 제외해도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1번의 서술형 해답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고요. 이건 기본 문제고 3번이 바로 이제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죠. 자, 정보가 지금 불황이라는 정보가 있고 호황이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둘 다 정확도는 80%래요. 그럼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결합 확률표를 작성하죠. 그래서 결합 확률표를 가지고 이제 정보별 기대가치 계산한 다음에 불완전 정보와의 기대성과 계산해서 기존 정보와의 기대성과 차감하면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니까요.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이 10원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단위당 노무 시간 계산할 수 있고, 변동제조 간접원가 배분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12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자료 가지고 변동제조 간접원가 계산할 수 있고, 변동 판매 관리비는 각 제품의 매출의 10%라 그랬으니까요. 변동 판관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기계시간당 생산량은 각각 100개, 20개, 15개니까 제품별 단위당 기계시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단위당 기계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기계시간당 공원익 계산해서 생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단위당 직접 노무시간. 자, 노무원가를 임률로 나누니까요. 각각 2.5시간, 1.5시간, 3시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시간에 배분율 12원 곱하니까요. 30원, 18원, 36원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 판매 관리비는 판매 가격 10%라 그랬으니까요. 각각 10원, 15원, 20원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공원익 계산해 보니까요. A의 공원익은 20원, B의 공원익 60원, C의 공원익 60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계산해야 돼요? 기계시간에 제약이 돼 있으니까요. 제품별 기계시간 계산해서 이 공원익을 기계시간으로 나누면 기계시간당 공원익 추가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당 기계시간 계산해 보니까 A는 0.01시간, B는 0.05시간, C는 0.06. 사실 이 6이 순환소수예요. 6666 쭉 가는 거예요. 자, 생산 우선순위 결정해 보니까요. 단위당 공원이익을 단위당 기계시간 나누니까 기계시간당 공원이익은 A가 2,000원. 이게 바로 1순위. B가 1,200원. 이게 2순위고요. C가 900원. 3순위가 되겠죠. 그럼 우리 500시간으로 제약이 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별로 한번 생산해 볼까요? 자, 먼저 A부터. A의 총 생산량이 몇 개? 15,000개죠. 15,000개 생산하려면 몇 시간 써야 돼요? 150시간 써야 됩니다. 얼마 남아요? 이제 350시간 남죠. 그럼 350시간으로 제품 B를 생산할 수 있는데 350시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 B는 7,000개가 됩니다. 최저 생산량은 A 15,000개, B 7,000개가 되죠. 여기까지가 물음 1번에 대한 문제죠. 자, 물음 2번 이제 특별 주문. 자, 8,000개 주문 들어왔어요. 근데 B는 하나당 몇 시간 들어가요? 0.05시간 들어가죠. 그래서 필요한 시간은 400시간인데 이 40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판매량을 몇 개 포기해야 되느냐? 먼저 우선순위에 밀리는 B부터 포기해야죠. B부터 7,000개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7,000개를 다 포기해도 몇 시간 확보할 수 있어요? 3,350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몇 시간이 부족해요? 50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5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 A 5,000개까지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별 주문 수락을 위해서 기존 제품 포기하는 수량이니까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어요? 기회원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기회원가는 제품 7,000개, 한 개당 공원 60원에서 42만 원이 되고 제품 A는 5,000개, 한 개당 공원이익은 20원이니까 10만 원이죠. 그럼 특별 주문에 수락하기 위한 기회원가는 총 얼마? 52만 원이 됩니다. 자, 얘가 물음 2번에 1번의 해답이 되겠죠. 자, 최소 판매 가격은 뭐 중분 수익, 중분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죠. 자, 매출이 8천 단위인데 가격은 모르겠고 P라고 두고요. 변동비는 뭘 빼야 돼요? 변동 판매비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60만 원 들어가고 고정비 주의하셔야 되죠. 추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4만 원. 그래서 기회원가 좀 전에 계산했죠. 52만 원. 결국에 8,000 P 마이너스 116만 원 0보다 커야 되니까요. 요걸 만족하는 최소 판매 가격 얼마가 돼요? 145원이 되는 거죠. 요게 물음 2번에 대한 문제고요. 자, 물음 3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생산 방식. 자, 수작업 생산 방식은 반자동 생산 방식과 비교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낮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거죠. 이는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술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성과표도 작성해 볼까요? 불확실한 상황은 5,000개, 15,000개고요.
각각 성과를 곱하니까 기대가치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화 생산 방식의 기대가치는 65,000원에 40%, 16만원이 60% 가산하면 122,000원이 되고요. 반자동화 생산 방식의 경우에는 9만원 40%, 10만원 60% 하니까요. 96,000원이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자동화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완전 정보의 가치 볼까요? 완전 정보의 기대 성과는, 자, 5,000개라면은 나는 반자동 생산 방식 선택할 거고, 15,000개라면 자동화 생산 방식 선택할 거고요. 9만원, 16만원에 각각 사전 확률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정보화의 기대 성과는 9만원에 40%, 16만원 60% 하니까요. 132,000원이 되고, 정보가 없을 때 기존 정보 기대 가치가 122,200원이니까 완전 정보 기대 가치는 10,000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음 3번 해결을 했고요. 자, 물음 4번. 자, 이제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죠.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결합 확률표죠. 그래서 불황일 경우에 정확도가 80%니까요. 80%, 틀릴 확률이 20%. 자, 호황일 경우 정확도가 80%, 틀릴 확률이 20%. 그래서 각각 사전 확률 곱하면 결합 확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불황이라는 정보의 확률이 44%가 되고요. 호황이라는 정보의 확률이 56%죠. 각각 이제 정보별 기대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정보별 기대 가치는 요 확률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별 기대 가치 먼저 R1 불황의 정보 기대 가치 계산해 보니까, 각각 성과의 기대 가치를 사후 확률, 즉 결합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요. 자동화는 99,909, 반자동화는 92,729죠. 그래서 불황이랄 때 불황이라는 정보에서 최적 생산 방식은 바로 뭐가 돼요? 반자동화가 되고, 이때 기대 가치는 92,729인데 우리 이 금액은 자료에 주어져 있어요. 3번의 문제 보니까 세무가 외부 컨설팅사로부터 불황 예측 자료를 받을 경우 제품 A의 최적 생산 방식은 반자동화 생산 방식이며, 이때 기대이익은 92,727이다. 근데 단수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호황일 경우에 호황일 경우 정보의 기대 가치 한번 계산해 보면, 확률은 결합 확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동화일 때 기대 가치가 146,429가 되고요. 반자동화일 경우에 98,571이 됩니다. 그래서 호황일 정보일 때 최적 생산 방식은 자동화 생산 방식이 되고요. 이때 기대이익은 136,429죠. 얘가 바로 물음 3번의 1번의 답이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 딱 정수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올림 반올림을 통해서 단수 차이가 발생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어느 차이 나는 부분은 인정을 해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는 불완전 정보화의 기대 성과에서 기존 정보의 기대 가치를 빼서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예요. 자, 먼저 불황일 경우의 기대 가치가 92,729. 그 다음에 호황일 경우 기대 가치가 146,429. 불황, 호황의 확률이 각각 44%, 56%니까요. 요걸 반영해서 불완전 정보화의 기대 성과를 계산해 보니까요. 122,800원이 되고요. 기존 정보화의 기대 가치가 122,200원이 되니까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가 800원이 됩니다. 이게 완전 정보가 아니고요. 불완전 정보의 기대 성과, 불완전 정보 기대 가치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